6위의 외환시장 이야기. 안녕하세요. 유기입니다. 출장 때문에 한 주 쉬었더니 엄청 시간이 길었던 느낌입니다. 그 사이 환율도 1,550원을 찍고 오고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틀만 지나면 하반기로 접어듭니다. 월드컵 할 말은 많지만 마치면서 하겠습니다. 그럼 각설하고 6월 마지막 주와 하반기를 함께 시작하는 한 주 외환시장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1,500원대 초반에서 움직이던 환율은 외국인의 순매도 물량과 결제 수요에 의해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본도 금리 인상 이후 시중에 돈을 푸는 재정 확장 쪽으로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엔화 역시 약세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18일 미국의 연준은 정책 기조를 긴축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듯한 뉘앙스를 보이면서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고 이에 달러는 강세를 보이게 됩니다. 연내 최소 1회, 최대 3회의 인상을 예상하는 모습입니다. 9월 금리 인상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유가는 어느 정도 전쟁 이전의 수준을 찾아가며 안정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국지적 도발이 관건입니다. 종전을 위한 MOU 체결 이후에도 끊임없는 레바논 공격이 결국 이란을 짜증나게 만들고 있고, 이는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선박 공격, 이에 대한 미국의 보복 공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행히 유가는 하락 안정을 보이고 있지만 언제 다시 휴전 협상이 깨어질지 모르는 모습이라 중동의 불안이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연준의 분위기와는 달리 트럼프는 꾸준히 금리 인하로 방향을 잡을 것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결국 미국의 물가가 안정되어야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질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향후 미국의 물가 지표와 실업 관련 지표가 안정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분위기도 증시에서 외국인의 동향이 중요한데, 국내 증시가 상승할수록, 국내 증시의 상승을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주도하고 있으니 이 두 종목의 가격이 어떻게 되느냐에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의 바구니에 담을 수 있는 용량은 한정되어 있고, 삼성과 하이닉스가 점점 커지면서 자리를 더 많이 차지하니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 판다고는 하지만 결국 돈이 된다라고 생각되면 삼성과 하이닉스를 남기고 다른 걸 팔아서 용량을 늘리면 된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향후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은 꾸준히 나오고 있으니 외국인들의 리밸런싱도 언제까지 국내 증시에서의 순매도라는 방향으로만 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지난 금요일 환율이 1,550원을 찍자 정부에서는 속도 조절을 위해 시장 개입을 한 것 같습니다. 1,550원에서는 막아보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기에 결국 최근의 패턴은 1,500원에서 1,550원 사이의 범위를 움직인다 생각해야겠습니다. 엔화의 경우도 일본의 금리 인상은 너무도 당연했던 수순이었기에 금리 인상 이후에도 엔화의 가격 변동에는 큰 영향이 없었습니다. 이후 추가 긴축보다는 재정 확장 쪽으로 방향을 잡으면서 엔화는 162엔대에 육박하는 약세를 보이고 있고, 차트를 보면 알듯이 우리도 일본도 엄청난 약세의 움직임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기서 실제 물량 개입에 대한 경계감이 있기는 하지만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에 약세로 가는 모습이라 섣불리 물량을 부어봐야 효과가 없다는 것을 알기에 상당히 고민을 할 것 같습니다. 결국은 미국 물가가 안정되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줄어들어야 달러 강세가 한풀 꺾일 것이고, 그래야 우리나라든 일본이든 한숨 돌릴 수 있는 것이고, 또 대내적으로는 국내 증시에서의 외국인 리밸런싱 물량이 어느 정도 종료되어 순매도가 해소되어야 국내에서의 달러 수요가 줄어들어 환율이 하락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원화와 엔화의 월봉 차트입니다. 오랜만에 차트 보네요. 현재의 가격대는 양국 모두 역사적인 고점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추가 상승에 대한 우려감이 없는 것은 아니나 아래 상대 강도의 힘이 가격은 고점을 높이고 있지만 지표의 고점은 점점 낮아지고 있는 것이 디버전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월봉이니만큼 영향력이 크다. 그래서 향후 큰 폭의 하락 조정을 생각해 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월봉이라 바하가 만들어지는 게 한 달이니 기간적인 계산도 고려해야 될 것입니다. 연말 정도에는 환율이 1,400원대까지 하락할 수 있겠다는 예상을 조심스럽게 하게 되는 차트인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주요 경제 일정 살펴보겠습니다. 월초는 고용 관련 지표가 발표되는 날입니다. 7월로 넘어가면서 미국의 고용 지표들이 나오는데 1일 ADP 비농업 취업자 수를 기점으로 2일 실업률 발표까지 여러 가지 고용 지표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상치는 이전의 수치와 비슷하거나 소폭 하락하는 긍정적인 신호를 예상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고용 시장이 안정적이니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려도 되겠다고 해석할지, 고용 시장이 안정적이니 물가는 조금 더 지켜보자, 금리 인상 아직은 신중하게 지켜보자라고 해석할지 해석의 방향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지켜봐야겠습니다. 7월 3일은 4일 독립기념일을 맞아 대체 휴일입니다. 이상으로 6월 29일 6위의 외환시장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마치면서 월드컵 예선 탈락에 대해 이야기를 한다고 했는데 사실 별 할 말이 없네요.
문제는 이전에도 많이 나타났었지만 개선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문제이고 결국은 선수들이 참 안쓰럽다는 생각뿐입니다. 이제 하반기 시작입니다. 절반을 열심히 달려왔으니 남은 절반 또 열심히 달려보시죠. 그럼 다음 달 7월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더워집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감사합니다.